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 셋옵스 서비스 상품 리더 오법영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세션의 첫 진행은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 뭐 이제 생소한 분도 계시지만 이미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익숙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4개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일반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후단으로 가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클라우드 보안 위험 및 취약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클라우드 보안에서 취약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의 위협이 뭐가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사고 사례도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클라우드 그 보안 고려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하고 계신데요. 도입함에 있어서 보안은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보안 쪽에 이제 도입을 다 하신 이후에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네 꼭지로 해서 오늘 좀 30여 분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위험 및 취약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들어가자면 일단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 2019년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클라우드를 그 도입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47%가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온프라미스 대비로 해서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조사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을 보면 요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 협회라고 CSA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그 기관에서 전 세계 IT 및 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보안 복잡성,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관리 당면 과제라는 이런 리포트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세계 그 IT 보안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81%가 클라우드 도입 시 보안을 이제 고려한다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도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보안이 가장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좀 어려운 점이다라고 역시나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응답을 보면은 뭐 62%는 데이터 유실과 유출 위협이라고 했고, 또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를 감에 있어서 규제를 준수할 건지, 이것도 이제 57%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81%가 클라우드 도입 시 보안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1등이거든요. 이게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은데, 역시나 뭐 잘 아시건 아니면 잘 모르시건 보안이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우려 사항이 된다라는 거는, 뭐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 조사한 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 IT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거나 동일하다, 이런 결과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1억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사고인데요. 캡탈1 같은 경우에 보면 공격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공격자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SSRF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이제 실행해서 할당된 롤을 템포러리 시큐리티 크레덴셜 키를 가지고 이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획득한 그 템포러리 시큐리티 크레덴셜 키를 이용해서 로컬 호스트에 이제 복사해 가지고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유출한 그런 이제 사고 사례인데요.
이제 SSRF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온프라미스에서도 좀 유명한 공격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뭐 특이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라는 그 공격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웹 서버를 이제 운영하는 조직은, 그러니까 웹 서버만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해 두고 있는데, 그쵸? 퍼블릭 IP는 이제 대략 웹 서버 쪽에만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서버는 이제 방화벽으로 해서 이제 외부하고 기타 웹 서버 쪽하고 이제 막아놓게 되는데,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그 프라이빗 IP를 할당해 있는 서버줄은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는 접속을 못하게끔 방화벽으로 이제 우리가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는 이곳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SSRF라고 하는 이제 공격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캐피탈 원 그 고객 정보 해킹 사건이 바로 이제 이 SSRF라는 그 공격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WS를 이제 사용 중 이제 신용카드 신청한 고객들의 정보로,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소, 그 다음에 우편번호, 뭐 전화번호, 횡단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 1억 건 이상, 1억 600만 건 정도가 이제 유출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는 그렇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오픈 소스 와플을 사실 이때 그 캐피탈 원에서는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는데, 뭐 오픈 소스가 여러모로 이제 그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약간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안에 대한 그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해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놓치고 단지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픈 소스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바로 이제 캐피탈 원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와플을 사용할 경우에 뭐 와프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패치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례는 이건 이제 테슬라 사례인데요. 클라우드 자원 악용 같은 사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이제 콘솔이 노출된 사례인데요. 이제 그 레드락이라는 보안 업체가 이제 밝혀낸 그 사례가 되겠는데, AWS 이제 쿠버네티스 포드의 한 개에서 그 액세스 자격이 이제 노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에서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그 웹 스토리지 서비스가 또 이제 노출이 돼 있고, 결국 그래서 해커 그룹이 이 서버에 이 리소스에다가 그 마이닝 하는 거죠. 그렇죠? 크립토 제킹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를 이제 그 채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놓고, 또 이제 그 리소스를 많이 쓰면 금방 이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리소스 사용률을 좀 작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그 리소스가 이제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제 우리가 발견을 조금 늦게 하게끔 한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유출이나 손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공격의 유형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그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 공격의 유형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이 온프라미스 기존의 온프라미스 보안과 동일하냐 아니면 다르냐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반은 아니고 어쨌든 혼합돼 있다, 섞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 가지고 있는 뭐 방화벽이나 뭐 IPS나 아니면 이제 웹을 사용할 경우에 웹 방화벽이나 이런 그 네트워크 보안 쪽에 이제 그 침입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디도스라든지, 그다음에 권한 탈취라든지, 과부하, 디도스 공격, 그다음에 뭐 구현의 오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제대로 시큐어 코딩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온프라미스와 유사하게
클라우드에서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클라우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또 보안 취약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VM 탈취라든지, 그 다음에 호핑, 그 다음에 이미지 변조라든지, 하이퍼바이저 기반 루트킷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가상화가 클라우드의 기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좀 보안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테넌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API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취약한 아이디라든지 인증 정보 관리하는 부분들, 계정 탈취하는 부분들, 악의적인 내부자는 시스템과 데이터의 이제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온프라미스 대비로 클라우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잘 다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우리가 유념하고 보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SA가 이제 그 해마다 그러니까 그 지금 2010년, 13년, 16년, 19년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뭐 예를 들어 뭐 7대 보안 위협, 9대 보안 위협, 뭐 12대 보안 위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이제 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의 13대 보안 위협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재정리를 조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년부터 그러니까 10년부터 19년까지 이제 꾸준히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의적인 내부자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클라우드에 있어서의 보안 위협으로 계속해서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것 중에 뭐 그 APT라든지 뭐 16년에 이제 들어가게 했고요. 19년에도 역시 이제 APT 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정 도용이라든지, 공유 기술 취약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펙트라와 멜트다운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좀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몇 가지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출 같은 경우에 CSA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CSA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은 표적 공격의 주 목표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단순히 사람의 실수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또는 이제 잘못된 보안 관행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출되는 데이터에는 뭐 개인 관련된 정보들이 주로 이제 포함되겠죠.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계좌 정보나 카드 정보 같은 그 금융 정보들, 그 다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물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렇죠? 요즘 이제 그 법이 강화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 이제 올리고 있는 운전면허 번호나 뭐 여권 번호나 아니면 계좌번호, 이제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동의만 받으면 그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개인 그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든지 지적 재산이 포함된 정보들이 클라우드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됐을 경우에 조직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이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에만 해당되는 보안의 위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평판, 그 회사의 그 레퓨테이션이라든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유출도 뭐 온프라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어쨌든 데이터 유출 자체는 기업이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될 그 큰 보안의 위협 중에 하나인 거죠.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불충분한 아이디나 자격증명, 그다음에 액세스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합법적인 사용자나 운영자 혹은 개발자로 가장한 공격자가 데이터를 읽고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 사례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제어라든지 관리 기능을 통해서 전송 중인 데이터를 엿보거나
엿보거나 그쵸? 스니핑하는 거죠. 좀 그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소스를 가장해 가지고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배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디나 자격증명 또는 이제 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데이터에 대해서 무단 이제 액세스가 이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 기업, 조직,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또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공격들이 다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손상으로까지도 저희가 이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CSA에서 이제 그 연도마다 이렇게 뭐 13대 보안 위협이니 12대 보안 위협이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스펙트라하고 멜트다운 부분들도 있는데 스펙트라하고 멜트다운 부분들을 좀 보면 여러분 아실 건데 2018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게 좀 유명해진 거죠,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스 설계 오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멜트다운하고 이제 스펙트라 관련돼 가지고 뭐 그 기존의 이제 CPU에서 스마트폰에서 서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장치에서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이러한 위협이 왜냐면 이제 그 클라우드도 사실은 뭐 가상화로 해서 자원을 공유해서 쓰긴 하지만 가장 밑단에는 역시나 하드웨어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하드웨어에서 스펙트라나 멜트다운 그 위협이 그 리스크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클라우드에서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19년에는 보안 위협으로 더 이제 추가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CSA의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CSA 말고도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니스트나 아니면 뭐 가트너라든지 아니면 UC 버클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위협들,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위협들을 나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온 그런 보안의 위협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 취약점에서 악성 코드라든지 서비스 가용성 침해라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가상화 취약점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관리가 이제 분리돼 있고 정보 유출 위협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처리를 이제 위탁하게 되겠죠. 클라우드 사업자나 아니면 저희처럼 베스핀처럼 MSP에 이제 정보 위탁, 처리 위탁을 하고 있는 정보 위탁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의 공유 및 집중화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유출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접속 단말이 다양하잖아요. 사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그 단말이 뭐 핸드폰이든 뭐 노트북이든 PC든 아니면 사내에 있든 사회에 있든 기본적으로는 모두 접속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그 회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접속지를 이제 통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접속 단말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클라우드 그 서비스의 보안 위협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처리 환경이죠. 클라우드도 사실은 이제 가상화와 분산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보안의 그 취약점과 또 보안을 이제 패치하기 어려운 점이 이제 또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기관에서 나온 그 보안 위협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규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를 가면서 또 온프라미스와 어떻게 보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규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됐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규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켜줘야 될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보안 위협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안 위협 사례들 앞부분에 나온 부분들을 그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좀 이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가상화 취약점 상속 부분을 보면 악성 코드 감염 및 확산 위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OS, 게스트 O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상호 또 이제 게스트 OS와 게스트 OS 간에 악성 코드가 이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가상화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감염 시 이제 게스트 OS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위협의 그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정보 위탁 및 사용자 단말에 따른 정보 유출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이제 온프라미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내부 직원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인증 사용자에 의해서 정보가 이제 접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인증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해커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에 접근을 해서 접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회하고 또 그것들을 변조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내려받고 그 내려받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 위탁이나 사용 단말에 따른 이제 정보 유출 위험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보안 위협이 있고요. 이런 위협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이런 위협이 클라우드에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별 주요 이제 보안 위협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제 그 IaaS로 사용할 수도 있고 파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스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의 위협이나 취약점들도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어떤 그 서비스 형태별로 또 특징이 있는 보안 위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의 훼손이나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웹 공격, 그다음에 버전 통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 그런 그 보안의 위협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샘플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CV 관련된 취약점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CV 관련돼서도 이런 그 클라우드에 관련된 보안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볼 거고요.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사고도 역시나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회사는 잘 되어 있어. 우리는 털어갈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클라우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안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도 사고는 필연이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이거의 문제인 거지 클라우드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없을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안의 우리 침해라든지 위협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 그렇죠? 이제 CSP에 상관없이 뭐 AWS가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구글이 됐건 모두 다 이제 공통인데 그 보안과 규정 준수는 AWS와 고객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AWS 같은 경우에도 명시를 하고 있고, 애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홈페이지에 보안 위협으로부터 귀사 리소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안 제공 업체와 고객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프로젝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안 책임은 구글과 고객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CSP와 상관없이 모든 그 CSP들은 보안에 대해서 고객과의 공동 책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클라우드의 보안은 CSP가 하지만 클라우드 안에서의 보안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물리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안뿐 그 위에 올라가는 OS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은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게 구글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의 95%가 고객 또는 사용자의 잘못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클라우드에 대한 사고가 점점
설정 오류라든지 관리 부주의라든지 부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사고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온프라미스와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어떻게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면 결국 온프라미스하고 또 클라우드도 싱글 클라우드가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조직,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이나 보안 관리 수준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뒤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했던 제로 트러스트 부분들, 그쵸?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조사해라,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안의 기본 개념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입 보안 쪽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도입 보안은 이거는 이제 인덱스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계층별로 저희가 서비스 계층별로 보안 체계를 만들어 놓고 심층적 보안, 그쵸? 심층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제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데이터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보안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좀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 절차는 그러니까 현황 분석하고 도입 대상 검토 및 선정하고 분석 및 그 설계, 그 다음에 서비스 이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하고 운영 적용 전환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런 절차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도입 절차를 이렇게 조금 더 그걸 가지고 상세화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환경 부분들 분석을 하고, 에지즈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어세스먼트하고, 투비 모델링하고, 플래닝해서 실제로 시큐리티 컨트롤까지 이런 단계별로 저희가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도입 절차 시 그 조직의 고려사항인데요. 크게 보면 정책과 조직과 보안 기술,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은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의 정책이 잘 되어 있을 거지만, 그쵸? 잘 되어 있을 거지만 거기에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이 잘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고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자체가 온프라미스 기반이 아니라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가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정책 지침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직 자체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기존의 온프라미스 조직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조직과 조직원 역할, R&R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 관리도 해야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부분들, 그러니까 표준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식별하고 개정해서 보안 기술들이 클라우드에서도 역시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수립 절차 부분인데요. 현행 as is 보안 아키텍처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을 분석해서 투비 그 목표를 수립하고 이렇게 정의해 가지고 클라우드 보안 적용 방법을 이제 마련하는 거, 이런 절차대로 좀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구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예시로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AWS에서 보안 디자인하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인증 부분들, 강력한 신원 기반 구현이라든지 추적 로그 설정이라든지 모든 계층에 이제 보안을 적용하고 보안 모범 사례를 자동으로 적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AWS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강조돼야 될 보안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시인데 보안 이제 그 요구 사항들, 인증 권한 관리 부분들, 암호화 부분들, 접근 통제, 보안 운영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결국은 뭐죠?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시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접근 통제, 누가 접근했는지 접근 통제하는 부분들, 로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보안의 요구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현할지,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된 샘플인데요.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가 구현되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장표는 저희가 보안 관련돼 가지고 각 영역별로 네트워크 쪽, 그다음 접근 통제, 서버,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어떤 그 세부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침입 차단, 뭐 안티 디도스, 침입 탐지, 그다음에 뭐 차단, 그다음에 웹방화벽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CSP로 네이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 서드 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제품까지도 매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환경에 맞게, 고객분들의 보안 요구 사항에 맞게 저희들은 제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라우드 도입 보안 부분인데, 이거 서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라든지 액세스 관리하는 부분들 역시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탐지 제어하는 부분들, 인프라 보호하는 부분들,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대로 복구하고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도입함에 있어서 보안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보안 쪽입니다. 운영 보안 쪽은 간단히 제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운영 보안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서 보안을 운영하는 부분들하고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ISMS라든지 ISO 27001 인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장표가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서를 수립하고 보안 조직 인적 보안이라든지 자산식별 통제하는 부분들, 침해 사고 관리, 서비스 연속성 관리, 이렇게 쭉 다 이제 나오는 항목들이 있는 거고요. 요 항목에 맞게 우리가 그 클라우드에 올라간 시스템들을 잘 운영 관리해 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클라우드 운영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것이 온프라미스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르고 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특화돼서 우리가 포커싱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우리가 할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보안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세션에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클라우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베스핀 글로벌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